지난 7일 대한민국 쇼트트랙 에이스 박지원 선수가 1000m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화제입니다. 쇼트트랙 발롱도르로 불리는 크리스탈 글로브 2년 연속 수상자인 박지원이 선발전 1위를 차지한 것이 뭐가 그리 화제가 되겠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동안 팀 동료인 황대현의 지속적인 팀킬 논란으로 계속해서 억울한 탈락을 맛봤었기 때문에 이번 선발전 1위 소식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지원 선수는 황대현에게 최근 세계대회에서 무려 연속 4번의 반칙을 당해 경기에서 탈락, 기권, 부상을 당해왔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대회에서도 황대현은 또다시 반칙을 범해 2차 예선에서 일찍이 실격 처리되었고, 방의자 황대현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자 박지원 선수는 실력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번에 랭킹 포인트 34점을 추가한 박지원 선수는 총 55점의 랭킹 포인트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최종 1위를 거두었는데요. 연이은 팀킬 논란의 주인공이 된 황대현은 전날 결승 진출과 5위에 따른 랭킹 포인트 5점을 획득, 최종 9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2차전 선발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과연 또 반칙성 플레이를 대담하게 벌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네요. 그동안 황대현은 세계 랭킹 1위 박지원의 메달 획득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습니다. 고이든 아니든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 펼치는 대회도 아니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같은 한국 선수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동반 탈락까지 하게 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대냐고. 작년 10월에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1000m 결승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황대현이 선두에 있던 박지원을 인코스로 무리하게 추월하다 함께 넘어져 허무하게 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다들 실수거니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어 올해 3월과 4월에 열린 세계선수권에서도 또다시 황대현은 박지원 선수에게 고의성이 다분한 반칙을 3차례 연속 범한 것인데요. 2024년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1500m 결승에 박지원 선수와 황대현 두 선수가 나란히 진출하였고, 앞선 경기에서 각국의 유력 우승 후보들이 다수 조기 탈락하면서 금메달을 두고 두 선수의 2파전이 예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3바퀴를 남기고 황대현이 인코스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1위로 달리던 박지원 선수를 밀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튕겨나간 박지원 선수는 결국 최하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쇼트트랙이야 UFC야. 황대현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반칙으로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되었죠. 1500m 마무리가 된 다음날 남자 1000m 결승에서 두 선수는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도 4바퀴를 남기고 황대현이 코너를 진입하며 코스를 변경하던 중 왼손으로 박지원 선수의 골반을 낚아치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또 황대현은 실격당했고 박지원 선수는 여기서 부상까지 당해요. 우연도 2번 이상 반복되면 계획이라 했는데 이건 뭐 4번이면 말 다 했죠. 이것도 우연이면 그냥 대현아 로또나 사자.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은 특히 박지원 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이었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미필이기 때문이죠. 박지원 선수가 2026년에 열리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즌 열리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합니다. 만약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1996년 9월 생인 박지원은 더 이상 군입대를 미루기가 힘들어지고 현역 일반병으로 군생활을 해야 하기에 커리어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까지 황대현이 계획했다는 말들도 있는데 좀 무섭습니다. 또 박지원 선수의 경우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는 나갔다 하면 금메달이지만 국대 선발전에서는 여러 환경적 이유로 인해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해왔어서 국대 자동 선발 기회가 주어지는 세계선수권 금메달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황대현의 4번의 반칙으로 인해 노메달은 물론 목 부상까지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 무슨 동네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팍에 대한민국 국기 달고 이러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결국 2024년 세계선수권 남자부는 1988년 이후 최초로 개인전 메달 획득에 실패했죠. 황대현의 반칙이 고의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이 고의가 맞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는 그의 인터뷰에서 엿보이는 인성 때문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찌 하는 말들마다 인성을 의심케 하는 중이에요. 서로 경쟁하던 상황이었고 절대 고의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재정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서로 경쟁을 하다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쇼트트랙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봐도 이상한데 같이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은 얼마나 이상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같이 뛴 해외 선수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강인 한국이 충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순롱 1500m 금메달리스트. 은메달을 따다니 믿기 힘들다. 그러나 나는 레이스 직후 은메달로 올라갈 줄 알았다. 한국 선수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젠스 반트 바우트 1500m 은메달리스트. 한국 선수들은 서로에 대해 공격적이었다. 윌리엄 던지노 1000m 금메달리스트. 경기 전 한국 선수들이 많은 충돌과 싸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에트로 시겔 1000m 은메달리스트. 아니 세계대회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그런데 이 와중에 빙신연맹은 자체 조사 후에 고의성이 없다는 발표를 해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당시 황대현은 박지원 선수에게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가장 최근에 열린 4월 6일 국대 선발전 500m 준결승전에서 또다시 황대현이 박지원 선수와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그놈의 인코스예요. 인코스를 비집고 들어가던 황대현의 스케이트 날과 박지원 선수의 스케이트 날이 부딪혀서 박지원 선수는 뒤로 밀려나 또다시 펜스에 부딪히며 탈락. 황대현은 2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심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실격 처리되지 않았죠. 뭐 다행인지 아닌지 1000m 예선에서는 황대현이 박노원 선수에게 반칙을 범하며 조기 탈락했고 이 경기에서 박지원 선수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박노원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반칙은 황대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과거 그의 행적들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바로 황대현이 임효준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표팀 선수 남녀 10명이 암벽 등반기구 근처에서 쉬던 중 황대현이 여자 선수의 엉덩이를 때려 떨어뜨리는 장난을 먼저 시작했고 임효준도 잡아당기는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황대현의 바지가 일부 벗겨져 엉덩이의 윗부분이 노출되어 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빙상연맹은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임효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때려버렸죠. 자격정지로 운동을 못하게 된 임효준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이때 다시 황대현이 이번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임효준은 지속적으로 황대현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어째 황대현은 연락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길고 긴 재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임효준이 황대현의 집에 직접 사과를 하러 가자 경찰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에 황대현은 임효준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합의 시도라는 명분으로 전화를 수십 통 걸었고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죠. 결국 1심에서 임효준은 300만원 벌금형에 소속팀 해지, 선수 자격 박탈, 금메달 연금까지 박탈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일평생 쇼트트랙 선수로 생활하던 임효준이 더 이상 한국에서는 선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또 당시 여론도 임효준에게 온갖 비판을 가할때기도 했으니까요. 이에 대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선수들은 임효준을 위해 탄원서를 많이 제출해 주었고 직접 방송에 나와 황대현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있다며 임효준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임효준은 2021년 5월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선수 자격을 회복했지만 베이징 올림픽에 가려면 5월 초에 선발전에 나가야 했고 또 선발전에 나가려면 그 전 국제대회인 3, 4월 경기에 나가야 했는데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운동도 제대로 못한 임효준은 3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2021년 3월에 중국으로의 기화를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기화한 것에 저도 욕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응원하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렸던 올림픽이고 조건을 맞춰준 곳이 중국이 유일했으니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겠죠. 국적을 떠나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황대현이 황따 슈엔이 아닌가. 그렇게 선배들 중국 보내고 또 군대까지 보내려는 황대현. 스팸 메일이야 뭐야, 그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현재 황대현 인스타그램에는 그를 향한 많은 비판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4글자로 요약하면 인과응보. 오늘의 한 줄 평. 이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임효준 선수 월드컵 때 활약하시는 거 좀 보셨는지. 린샤오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린샤오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